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볼 술은요, 사무엘 스미스의 오가닉 프루트 비어, 그러니까 과일 맥주죠. 과일 맥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가 영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자, 보시면은 과일 맥주가 어떤 건지 그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무엘 스미스가 어떤 양조장인지, 그리고 대표 맥주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요. 제가 오늘 들고 온 두 가지 맥주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여담으로 맥주랑 기타 주류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서머스비 가져오신 거 아니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나 혹시 기타 주류 가져오신 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과일 맥주가 사실 기타 주류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사실은 우리가 맥주라고 알고 있는 게 기타 주류에 속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과일 맥주인데요. 과일 맥주는 통상 어떻게 알려져 있냐 하면은 과일즙 혹은 과일 향이나 시럽 등이 첨가된 맥주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약간 개념이 모호하냐면 정확한 정의가 없어요. 과일 맥주다 하면은 정확하게 어떤 게 과일 맥주지 하는 그게 정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서머스비도 혹시 과일 맥주 아니야? 이런 것도 과일 맥주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매우 모호하고 넓은 범위를 과일 맥주로 통칭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거 과일 맛이 나는데? 과일 맛이 나는 재료가 들어갔는데? 이러면 과일 맥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맥주에 속하지 않는 과일 맥주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일 맥주는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걸 기타 주류로 분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은 예거 라들러 보시면은 어떤 건지 보면은 사진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이거 유명하죠? 편의점에서 자주 보이잖아요. 이것도 사실 뒤에를 보면 기타 주류라고 적혀 있어요. 왜 그러냐? 과일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도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맛있죠? 진짜 맛있는데 이거를 기타 주류로 분류합니다. 트롤브루, 이것도 사진 보시면 아실 텐데 이거 있죠? 이것도 기타 주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과일 맥주라고 알고 있던 게 사실 과일 맥주로 정확하게 분류되진 않는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과일 맥주를 어떻게 생산하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극소량의 과일 향만 첨가한다 대 시럽이나 과일즙을 첨가한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법적으로 어떤 분류로 나눠진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보통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설탕 대신에 과일 시럽을 넣는 경우, 그게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아예 맥주 절반 가까이를 과일즙으로 채우는 경우, 그러니까 50%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것도 꽤 있다고 합니다. 데스페라도스는 아시죠? 그리고 에델바이스 중에서도 이렇게 과일 맛이 들어간 게 있어요. 이렇게 피치, 이런 것들은 과일 향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의 경우 시럽이나 과일즙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보통 알고 있는 타이거랑 다르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가끔씩 양꼬치나 뭐 어떤 중국 메뉴를 파는 곳에 가면 이런 맥주를 팔았어요. 한때 유행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시럽이나 과일즙이 들어간 과일 맥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은근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약간 도수가 낮은 술이 요즘에는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일 맥주가 각국마다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중인데, 일본에서는 맥주를 베이스로 한 추아이들이 좀 상승세고, 대만에서는 대만 과일 맥주, 그리고 유럽에서는 각종 라들러들이 상품화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좀 제일 오래된 게 제가 옛날에 리뷰했던 게 그 크릭분이라고 했던 체리가 들어간 람빅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과일이 들어간 람빅이 이 과일 맥주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보시면, 자, 사무엘 스미스, 이 양조장은 어떤 양조장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대표 맥주에는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영국 전통 에일 양조장입니다. 그래서 영국 요크셔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1758년, 그러니까 한 260년 정도 됐죠. 이 지역이요, 요크셔주 테드캐스터라는 마을에서 이 양조장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무엘 스미스라는 사람은 정육업자였다고 해요. 1847년에 이 양조장을 매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처음 시작이 됐냐면, 요크셔라는 지역이 런던으로 가는 거점 중에 하나로 여행자가 되게 많은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19세기 철도가 많이 좀 성행하게 되면서 양조장들이 조금 쇠퇴하고 좀 발전이 더뎌지는 시기여서 많은 양조장들이 망했대요.
근데 사무엘 스미스는 역발상으로 철도역 근처에다가 양조장이 있으면 이거를 전국에다가 유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파산 위기에 있던 지금의 그 양조장을 인수해서 맥주를 만들고 이거를 전역으로 퍼뜨려서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설립 당시에 사용했던 그 효모를요, 지금까지도 계속 지키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정말 그때 사용했던 홉 이런 거나 아니면 방식 같은 것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영국에서는 조금 알아주는, 소규모인데도 되게 알아주는 양조장이라고 합니다. 좀 여기에 특징적인 게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건강하고 신선하고 좋은 원료를 사용한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양조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건 맥주고요. 모든 재료가 유기농 원료로 사용됩니다. 배럴도 이 회사에서 직접 만들고요. 100년 이상 된 배럴에서 직접 자연 숙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크게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우물 지하수를 이용한다. 이게 좀 큰 특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758년 양조장이 생겼을 때부터 우물을 시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에서 나온 양조 용수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돌 발효통.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통 있잖아요. 요크셔 스퀘어라는 이 돌 발효 용기에다가 메가랑 호비랑 보리를 넣어서 발효를 시킨다고 합니다. 약간 옛날식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효를 해서 맥주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타임 쿠퍼를 항상 직원으로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풀타임 쿠퍼가 뭐지? 라고 해서 좀 알아봤더니 오크통을 수리하는 정유 전문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통 있잖아요. 저 통을 직접 만든다고 했잖아. 이게 통이 되게 오래됐으니까 이거를 자체적으로 좀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는 직원을 따로 두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국 에일만의 바디감과 풍미 있는 맥주를 잘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보시면 대표 맥주에 대해서 4가지 정도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오가닉 페일에일.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의 사무엘 스미스 양조장을 있게 만들어준 맥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근본부터 엄청 잘 팔리고 인기가 있는, 잘 알려진 맥주입니다. 130년 동안 동일한 레시피와 레이블을 사용해서 클래식한 영국 에일의 대표 맥주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유기농이고 비건이고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수가. 그 다음이 임페리얼 스타우트인데요. 이거는 19세기 러시아 황실과 귀족들이 즐겨 마시던 그 당시의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여전히 고수한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고요. BJCP 가이드라인에 임페리얼 스타우트 사례로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이거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안 가져왔던 이유가 생각보다 도수가 좀 낮아요. 7%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유명한데 뭔가 좀 도수도 낮고 소개하기에는 조금 별로이지 않을까 하고 안 가져왔는데 살짝 아쉽긴 하더라고요. 맥주 치고는 높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 스타우트 치고는 좀 낮다고 생각을 해서 안 산 것 같아요. 다음에 말씀드릴 맥주는 오트밀 스타우트인데요. 이거는 19세기 영국에서 수유 중인 여성한테 권장을 할 만큼 인기가 있었던 스타일의 맥주로 오트밀로 건강함을 좀 어필했던 그런 맥주입니다. 물론 수유 중인 여성한테 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다고 해요. 부드럽고 매끄러운 질감을 보여주는 오트밀 스타우트의 교과서 같은 느낌이죠. 역시나 이것도 비건 인증 맥주고 5%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테디 포터인데요. 이거는 메가의 탄향이 기분 좋게 느껴지는 클래식한 영국 포터로 미국식 포터라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보여주는 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비건 인증이 되어 있고 5%대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사무엘 스미스의 과일 맥주,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마셔볼 건데요. 제가 가져온 거는 딸기 맛이랑 살구 맛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진짜 예쁘죠? 병도 예쁘고 이 스티커도 예쁘고 여기가 되게 클래식하면서 예쁘게 만드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이 맥주가 막 엄청 인공적인 단맛을 내기 위해서 막 시럽 같은 걸 첨가한 게 아니고요. 과일즙 그거를 넣어서 너무 달지도 않고 그 과일 냄새가 엄청 많이 난대요. 살구 맛이랑 딸기 맛이고, 외국에서 있는 걸로는 체리 맛도 있고 한국에서는 못 먹는 라즈베리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유명한 게 초콜릿도 있었죠. 초콜릿도 유기농 비건 인증이 다 되어 있는 맥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한번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주 재료인 메가, 밀, 홉, 딸기, 살구 다 유기농이고요. 과즙이랑 추출물이 다 한 4%대 정도로 함유되어 있대요. 그리고 가격은 제가 샀을 때 5,000원이었는데 5,000원에서 6,000원대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5ml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싼 건 아닌데 기분 내기 좋은 맥주인 것 같습니다. 맛은 사워에일 같은 맛이
난다고 하고요. 단맛이 나지만 조금 씁쓸한 끝맛이 나서 질리는 걸 막아준대요. 근데 왜 살짝 궁금한 게 어떻게 씁쓸한 맛을 내게 했을까? 왜 내게 했을까?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맥주 중에서 과일 맥주는 보통 달달한 맛에 먹는데 이거를 왜 약간 궁금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했고 뭘 의도한 건지가 너무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뒤에 보시면은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게 구리통이거든요. 구리통. 구리통에다가 유기농 홉을 추가할 때 여기서 약간 쓴맛이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커다란 그냥 통에다가 홉을 넣는데 이 구리통 있잖아요. 이 구리통에다가 볼이랑 길이랑 밀을 양조한 뒤에 그 맥즙을 넣어요. 그리고 홉도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시간 반 동안 끓이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끓여서 구리에서 나오는 모르겠어 쓴맛이랑 단맛이 궁극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제조를 하는구나 하고 되게 놀랬던 부분이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맥주랑 기타 주류랑 어떻게 다를까? 과일 맥주인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기타 주류로 적혀 있더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필라이트 있잖아요. 그 필라이트는 3가지 이유 중에서 과일 맥주랑은 좀 다른 이유로 기타 주류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3가지 기준을 만족해야지 한국에서 맥주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메가가 10%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필라이트는 메가가 10% 이상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른 옆에 있는 맥주는 하이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맥주라고 적혀있고 정제수 다음으로 바로 들어있는 게 보이시나요? 저기? 여기 보이세요? 잘 안 보이긴 한데 맥주의 주 원료가 메가가 들어갑니다. 메가가 제일 첫 번째로 정제수 다음에 메가가 들어갑니다. 근데 필라이트는 제일 첫 번째 전분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전분 다음에 볼이야. 그러니까 메가는 정말 조금 들어갔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맥주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일 맥주들이 제일 많이 맥주가 되지 못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과실 원료인데요. 과실 원료가 20% 이하, 20% 이하로 들어가야 되고요. 메가의 5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기타 주류가 되는 거예요. 과일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건 과일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과일 맥주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기타 주류로 되어 있는 것도 되게 많은 거죠. 이거는 그 반대의 경우로 호가든 로제는 저기 정제수 다음 메가 바로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정제수 다음 바로 메가가 들어가 있고 뒤쪽으로 보면 과일 농축액으로 들어있는 게 원료의 20% 이하입니다. 그래서 호가든 로제는 맥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맨 마지막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는 조금 저도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설명을 못 드리고 맥주 원료로 해당하는 게 아닌 것을 넣으면은 맥주가 아니다 라고 명명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맥주의 원료가 되는 거, 녹말이 포함된 재료이거나 당분이거나 캐러멜, 그거 이외의 것들이 들어가면은 기타 주류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종류가 엄청나요. 그 중에서 예외가 되는 거를 말하자면은 초콜릿 있잖아요. 초콜릿으로 만든 맥주는 맥주가 될 수가 없대요. 원료가 되는 것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 근데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무언가를 가지고 만들면 그거는 맥주가 아니야 라고 명명을 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기준이 엄청나게 넓어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것도 다 알아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초콜릿 향이 나는 거, 그거는 카카오를 넣은 거예요. 카카오는 괜찮은데 그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그걸 가지고 첨가했을 때는 맥주가 될 수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서머스비, 크루저, KGB 같은 거 아시죠? 편의점 가면은 맛있는 맥주 하면서 몇 캔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런 술들을 다 과일 맥주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그 술들은 맥주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맥주로 분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발포주에 가까운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발포주는 뭐냐? RTD라고 하는데 메가가 아니라 주정과 탄산을 넣어 만든 알코올 음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음료에 가깝죠? 한국도 생각보다 맥주에 대한 기준이 널널한 편이래요.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기준이 다른 나라에선 더 빡빡하게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주세법상으로도 맥주가 아닌 기타 주류에 해당하는 술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술들은. 그쵸? 메가 10%면은 진짜 낮은 건데 그 기준도 못 맞추는 맥주들이 있죠. 근데 그걸 그냥 맥주라고 부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쵸? 긴 캔에 그냥 들어있으면 다 맥주가 다 보이잖아. 그리고 맥주랑 같은 칸에 넣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거를 다 통상적으로 맥주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유용하죠?
그래서 막 그런 기준도 있더라고요. 막 어떤 맥주를 사면은 또 가성비 있게 잘 마실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있었는데 또 그것까지 가져오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기준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한 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해볼까? 다들 잔을 들라. 짠! 냄새는 살구 냄새가 나긴 해. 근데 그 맥주의 특유의 냄새가 그걸 약간 덮는 느낌이긴 해요. 응? 응? 엄청 맛있는데요? 살구 맛 엄청 많이 나는데? 원래 살구가 약간 시큼한 맛이 세잖아요. 근데 시큼한 맛이 안 나고 엄청 그 과일 특유의 단맛이 엄청 많이 나요. 진짜 맛있어. 과일 맥주 중에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살구 냄새를 원래 좋아해서 그런가 좀 확실히 좀 좋은 냄새가 많이 나네요. 달아요. 달고 부드러운 맛? 난 이런 그냥 달달한 게 좋은 걸까? 진짜 살구 특유의 냄새 엄청 많이 나는데요? 먹으니까 특히. 저 사실 좀 기대 안 했거든요. 살구 그 씁쓸한 맛 많이 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부드러워요. 다시 짠! 엄청 부드럽다. 벌써부터 완전 호감인데요. 아니 진짜 이거 과일 맥주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면 대박일 것 같아요. 과일 맥주 중에서도 막 나는 달달한 맛 때문에 과일 맥주 먹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추천하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입안에서 좀 막 단맛이 너무 남아가지고 찝찝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되게 부드러워. 여튼 되게 오랜만에 맛있는 맥주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딸기 향 먼저 맡아볼게요. 진짜 딸기 냄새 난다. 너무 뻔한 설명이긴 하지만 딸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시럽 냄새가 아니라 그 딸기 으깬 거 같은 냄새 있잖아. 딸기 그 잼 냄새가 아니라 약간 굿쭉 눌러가지고 즙으로 내놓은 딸기 즙 냄새. 자, 한번 먹어볼게요. 소리 들리시죠? 살짝 뭔가 단맛이 더 살구보다는 확실히 덜해요. 딸기 향이 많이 나는 건 당연한 거고 합성 착향료는 안 들었어요. 딸기 특유의 단맛은 많이 안 나고 오히려 시큼한 맛이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거 마셨던 분들의 리뷰를 몇 개 봤었는데 리뷰가 되게 단맛보다는 시큼한 맛이 많이 난다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맞아, 설탕 안 넣고 완전 막 푹 익은 딸기 말고 약간 예쁘게 잘 익은 딸기에서 나는 맛 있잖아요. 상큼한 맛이랑 시큼한 맛, 그런 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살구 맥주가 더 맛있는데 이 딸기도 평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마 냄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냄새가 엄청 좋아. 사워에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사워에일 좋아하시면은 좋아할 것 같은 느낌? 냄새 좋다.